자, 조명실기 수업 9주차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주는 무빙하고 콘솔하고 대략적으로 좀 다뤄볼 건데, 무빙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는 무빙과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근데 기본적인 건 같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빙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좀 용이한 무빙들로 일단 두 종류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요즘 LED로 광원이 많이 바뀌는 상태라 현재 준비된 라이트들은 전부 LED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콘솔은, 지금 이쪽에 있는 콘솔은 DMX 방식의 디지털 콘솔이고, 이쪽에 있는 콘솔은 옛날에 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왜 이걸 두 개를 준비를 했냐면, 일단은 극장의 환경이 변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무빙이 어떻게 동작이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무빙이 발전이 되게 됐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준비했어요. 먼저 일단 극장이 환경이 변한 게 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모든 공연이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볼거리를 많이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점점 도래하면서, 조명 부분만 봤을 때 조명기구도 많이 필요하고, 조명기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채널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대형 극장이라 하더라도 채널이 96개 정도, 그 다음에 보통의 극장들이 48개, 작은 극장은 24개, 더 작은 극장은 12개, 이 정도의 채널을 사용을 해서 연극들을 해왔는데, 어쨌든 볼거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채널이 늘었어요. 그리고 극장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방식이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콘솔이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 아날로그 방식의 콘솔들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콘솔이든 이 콘솔 전체를 제어하는 그랜드 마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 마스터를 올리고, 이건 그룹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그룹별로 또 마스터들이 있어서 그룹 마스터도 올려놓고, 그래야 그룹이 동작을 하게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요거는 각각의 채널에 대한 페다예요. 각각의 채널. 그래서 1번 채널을 올렸을 경우에 1번에 연결된 전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1번에 연결된 등기구, 조명기구만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장면에 1번, 3번, 5번 이런 조명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1번, 3번, 5번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그럼 다음 장면에 7번, 9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1번, 3번, 5번이 첫 장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번, 9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전 장면이 끝나고 다음 장면을 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건 10개짜리 콘솔인데, 이게 만약에 한 6개 이상이 동시에 올라가야 된다면 불편하니까 그룹 채널을 만들어서 만약에 8개의 장면이 올라간다 그러면 135, 678 이 조명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설정을 미리 해놓고 요 첫 번째 라인이 그룹 1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 대기 상태로 전원을 접촉을 시켜 놓고 그룹 1번을 올리게 되면 1, 3, 5, 6, 7, 8 이렇게 6개의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간단하게 10개의 채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그 대극장 같은 경우는 최대 96개 정도가 보통 사용을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손가락이 10개밖에 없고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요. 다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룹을 눌러놓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룹을 눌러놓고 하면은 전원이 접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터를 올리면 모든 조명기구가 지금 이 빨간불 들어온 데가 지금 조명기구가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요 모든 조명기구가 같은 레벨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림 만들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우리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콘솔은 여기다 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가 버튼식이 아니고 이렇게 페이더로 된 그 그룹이 3개 내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콘솔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리허설 때 미리 저장해 놓은 레벨 값들, 뭐 1번은 50%, 3번은 100%, 5번은 뭐 40%, 이거를 다 대본에 적어 놔요. 대본에 적어 놨다가 첫 번째 줄이 첫 장면이면 그룹 1번을 올리면 첫 번째 줄에 올라가 있는 레벨들이 들어오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을 그 아래에 있는 페다줄을 가지고 다음 장면의 그림을 예정된 대로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을 올리면 두 번째 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위에 있던 첫 번째 장면에 들어왔던 그 페이더를 다시 다 제로값을 만들고 이 두 번째 페이더 라인에서 진행됐던 과정을 진행되는 그 시간 중에 다시 첫 번째 페이더를 내가 체크해 놓은 위치에 갖다 놓고 다시 2번이 내려오고 다시 1번이 올라가고 그 다음 장면에 다시 1번 그룹을 쓰고 다시 또 1번 그룹, 2번 이렇게 그룹을 계속 바꿔가면서 진행이 되던 게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연에 대한 욕심들,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0개, 300개, 500개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채널이. 도저히 이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공연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디지털 방식의 콘솔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DMX 신호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DMX 신호, 우리가 뭐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나 전자적으로 깊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알 거는, 전기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전기 시설이 갖추어진 공연장에서 대부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사람이 잘 알 것 같지만 무대 조명을 하는 사람은 사실 전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지, 사실은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는 조명한다 그러면 전기를 잘 알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전기업자들이고, 그러니까 일반 조명을 하는 업자들이고, 저희 같은 무대 조명을 하는 사람들은 전기를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도 전기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방식으로 다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전자에 대해서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방식 자체가 DMX512 신호체계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DMX512라는 신호예요.
DMX511이라는 신호는 뭐냐면 채널은 자꾸 늘어가고 각각의 이런 조명기구를 만들고 콘솔을 만드는 회사가 체계가 전부 회사마다 달라요. 처음에 나왔을 땐.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하나 팔았을 때 이 물건을 산 저 사람은 다음에 물건을 살 때도 내 걸 사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 마틴 신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호를 개발을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신호를 개발을 해서 그 신호를 적용을 시켰어요. 처음엔. 그러면 내가 이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브랜드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 극장 안에 있는 조명기구 전체의 신호 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브랜드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브랜드의 욕심들이 막 과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지고 그다음에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이게 어떤 신호가 하나의 체계로 동일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각각의 기업들이 이득이 될 줄 알았는데 제품 개발에 있어서 규제를 받게 되고 자기네들 신호체계가 자기네들 딴에는 월등하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월등한 다른 신호체계를 적용하는 다른 회사한테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신호체계를 하나로 정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신호체계로 정립을 해서 디지털로 나오는 모든 조명기구나 관련된 콘솔이나 관련된 여러가지 전자부품들의 신호체계를 통일화시키십시다 해서 만드는 게 DMX511이라는 신호체계예요. 디지털 멀티플렉스라는 그 약자인데 디지털 512 신호는 뭐냐면 전자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수학 공식에 의해서 신호가 어떻게 바뀌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아날로그에서 한 채널이 올라가면 신호가 하나가 나갔죠. 2개 올리면 2개가 나갔죠. 3개 올리면 3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각각의 선에 직접 연결이 돼서 하나씩 나가던 체계를 모아서 이런 신호선 하나에서 변형되면서 신호가 이 안에 보면 핀들이 있는데 핀들끼리 어떤 전압이나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되는 신호를 숫자화 시켜서 총 요 신호 하나에 512개의 신호가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압을 직접 제어를 해서 하나에서 하나씩 나갔지만 이 전기에 대한 제어는 dim머까지만 오게 돼 있고 그 dim머에서 각각의 채널로 보내는 신호는 이 DMX512 신호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DMX512 신호 요 시그널 라인 하나에 XLR이라는 그 핀이 있어요. 그 연결의 조합에 의해서 요 선 하나에 총 512개의 신호가 콘솔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바뀐 게 DMX512 신호예요. DMX512 신호 체계는 전 세계가 지금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DMX512보다 더 좋은 신호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계속 DMX512 신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누군가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DMX512 신호보다 더 좋은 신호 체계를 개발을 했다라고 쳐도 현재 전 세계가 다 그 신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다른 신호 체계 방식으로 바꾸기는 사실 곤란하죠. 그래서 요 DMX512 신호 체계로 되어 있는 게 디지털 콘솔이에요. 컴퓨터 콘솔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신호 하나에 총 512개의 신호가 들어와요. 자, 그 신호는 요 각각 하나의 페다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200개, 300개, 500개 많은 데는 1000개 이상의 조명 채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기적으로는 뭐 500개면 500개의 각각의 그 채널을 연결을 한 걸 dim머에서 하나에 모아서 그 dim머에 보내는 신호만 DMX512 신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DMX512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탄생하다 보니까 가능해진 게 일단 여러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채널을 콘솔 하나에서 통솔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콘솔은 2048이에요. 2048. 자, 이제 2048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신호 하나가 512개의 채널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죠. 이 뒤에 보시면 방이 있어요. 각각의 방이. 포트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콘솔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포트가 있어요. 총 4개, 총 6개네, 6개. 네? 2048에서 1024를 더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나? 어쨌든 얼마나 돼? 3070. 3070? 2요. 3072? 네, 3070. 자, 그러면 이 콘솔에서는 포트가 6개 있어요. 방이 6개. 여기 2개, 여기 4개. 이 신호선, 512 신호선을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총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콘솔에서는 총 3072개의 채널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072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극장은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도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딤머를 많이 사용하는 극장이 뭐 많으면 1000 몇 개 정도가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채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근데 그 경우에는 무슨 경우냐면 지난주에 설명했던 파라이트나 엘리비나 스팟라이트나 이런 거를 1대1로 조도 조절만 할 수 있는 채널의 숫자가 그런 거고, 자,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콘솔은 발전이 됐고, 자, 이제 이런 디지털 신호 체계가 나오면서 또 발전되게 된 게 뭐냐면 무빙이라는 거예요. 무빙. 자, 무빙은 뭐냐면 지난주에 설명한 각각의 라이트들의 기능을 다 합쳐 놓은 거예요. 다 합쳐서 하나의 기계를 만들었고, 그 하나의 기계를 만들었다 보니까 그 기계에 전기적인 신호, 그냥 너는 꺼졌다가 켜져라, 꺼졌다 켜져라 하는 신호만 넣어서는 뭐 고보, 칼라, 뭐 아이리스 이런 기능들이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그 기능들을 각각 하나씩 제어를 하게끔 신호 체계를 DMX512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빙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젠탈 라이트들, 스팟이나 엘립소이드나 이런 라이트들의 기능은 저는 페달을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페달을 내리면 꺼지고, 또는 페달을 반만 올리면 반만 들어오고, 80%만 올리면 80%만 들어오고 하는 딱 하나의 기능밖에 없는 거고, 무빙은 뭐 고보, 아이리스, 칼라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각각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신호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빙을 세팅해 봤는지 모르지만 무빙에 보면 어드레스라고 여기서 신호가 나갈 때 지정해주는, 각각의 조명기에 지정해주는 첫 신호,
그러니까 번지수라고 해야 되겠죠. 번지수를 지정을 해주고 이 번지 안에는 그러니까 1-1번지 안에 집에는 15명의 회원이 살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집 16명의 회원이 살고 있고 이 16명의 회원이 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6명한테 다 일일이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16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 옆집에 또 16명의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럼 그 옆집에도 16개의 각각의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에 16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에 첫 번째 사는 사람이 17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32번이 되고 또 그 옆에 가니까 또 16명이 또 사네? 그러면 그 방에 사는 첫 번째 사람한테는 33번이라는 번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명의 구성은 한 명은 열심히 불만 켜. 딤머라고 하죠. 한 명은 열심히 고무만 껴. 한 명은 칼라만 계속 바꿔줘. 한 명은 펜만 돌려주고 한 명은 틸트만 돌려주고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는 16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빙 한 대에 총 16개의 신호가 간다. 자, 근데 이 16개는 무빙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조명기구는, 어떤 무빙은 기능적으로 16가지의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무빙은 15개만 하는 무빙도 있고, 어떤 무빙은 57개의 그 역할을 하는 무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무빙들이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숫자가 그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 그 숫자의 시작이.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무빙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첫 번째 있는 무빙 같은 경우는 기능이 38개예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기구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어드레스가 1번부터 시작해서 38번까지가 얘가 쓰는 자기 주소예요. 자, 요 두 번째 있는 놈도 똑같이 38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첫 번째 무빙에 1번 신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얘는 39번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빙은 총 15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38 더하기 38 하면은 얼마야? 76이죠. 76 다음 번호 77번이 첫 번째 기능인 거예요. 첫 번째 기능. 얘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 왜 첫 번째 기능이냐면 얘나 똑같이 어드레스의 첫 시작을 1번, 39번, 77번 이렇게 맞춰놨으면 콘솔에서는 똑같은 기능의 신호가 나가요. 딤머면 딤머, 펜이면 펜, 틸트면 틸트 이런 똑같은 기능의 신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너희들은 일단 불을 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